유럽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가 폴란드 하늘을 찢었습니다. 나토는 침묵했습니다. 30개국 동맹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프랑스는 2년을 요구했습니다. 독일은 3년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에게 남은 시간은 뭡니까? 6개월이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유럽이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못했던 그 나라. 아시아의 작은 반도 국가였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는 걸 목격했습니다. 유럽의 70년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을요. 그 이름은 코리아였습니다. 저는 리처드 콜먼입니다. 나토 전략본부 수석 분석관으로 25년을 일했습니다. 전쟁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위협을 평가하는 게 제 일이었죠. 그런데 2024년 9월 14일, 그날은 달랐습니다. 러시아 전투기 17대, 폴란드 영공 침범 82km, 경고 무시 9회. 나토의 대응은 뭡니까? 제로였습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붉은 점들이 계속 움직였죠. 실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회의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30개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책상 위 보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완벽한 데이터였습니다. 시각, 고도, 속도, 항로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우리는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요. 냉정하게요. 하지만 폴란드는 피를 세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항적은 마치 전쟁 선언서 같았습니다. 계산된 침범이었죠. 그들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나토가 정말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에스토니아 상공에도 나타났습니다. 루마니아까지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이건 우발적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체계적 도발이었죠.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성명서 초안이 돌았습니다. 우리는 심각하게 우려한다. 적절한 조치를 검토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폴란드 대표단을 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죠. 눈빛에는 공포가 아니라 분노가 있었습니다. 생존 국가의 본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폴란드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모든 폴란드 국민은 즉시 벨라루스에서 철수하라. 그건 외교적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언어였죠. 사실상 전시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회의실 모니터로 봤습니다. 벨라루스 국경에서 긴급 철수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가족들이 짐을 싸서 떠났죠. 실시간 중계였습니다.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날 나토 지도부의 침묵이 역사의 전환점이 될 거라 직감했습니다. 우리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분석했습니다. 토론했죠. 하지만 폴란드는 혼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동맹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쌓인 문서들을 뒤적였죠. 그때 한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내부 문서였습니다.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대한민국 K2 블랙팬서 마이너스 긴급 생산 계약 제안서.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단어가 제 시야를 스쳤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나토 회의실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나라였으니까요. 저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납기 6개월. 전투 준비율 98%. 모듈형 부품 구조로 즉시 가동 가능. 6개월이라고요? 저는 계산기를 들었습니다. 유럽의 어떤 방산업체도 불가능한 속도였습니다. 프랑스는 2년을 요구했습니다. 독일은 3년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6개월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게 현실적입니까?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산기를 들었죠. 폴란드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2년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죠. 그들에게 필요한 건 약속이 아니라 실체였습니다. 저는 문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K2 블랙팬서. 흑표범이라는 이름의 전차였습니다. 코리아.
묘하게 전투적인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코리아. 검증 필요. 그 이름이 모든 판을 뒤집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폴란드 국방부에 연락했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요청했죠.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30분 만에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K2 전차의 상세 스펙이었습니다. 55톤급 주력 전차, 1500마력 엔진, 120mm 활강포, 자동장 전장치 탑재. 숫자들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끈 건 따로 있었죠. 영하 40도 환경 작동 보증, 사막 50도 환경 검증 완료, 모듈형 설계로 현장 정비 시간 70% 단축.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유럽의 전차들은 혹한에 취약했습니다. 엔진이 얼어붙었죠. 사막에서는 과열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차는 둘 다 보증한다고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동료 몇 명에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반응은 냉소였습니다. 한국이 전차를? 아시아 국가가 뭘 알겠어요. 폴란드가 정말 미쳤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죠. 당신들은 데이터를 보지 않습니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폴란드 측에서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측과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참관하시겠습니까? 저는 즉시 답했습니다. 참석하겠습니다. 회의는 다음 날 진행됐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실무진 5명, 한국 방산 관계자 3명, 그리고 저 나토 관찰요원 자격이었습니다. 화면에 한국 측 대표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화디펜스 수출본부장입니다. 폴란드 측이 먼저 질문했습니다. 6개월 납기가 정말 가능합니까? 한국 측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능합니다. 이미 생산 라인이 가동 중입니다. 품질은 보증됩니까? 폴란드 환경에 맞춘 테스트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대답이 빨랐습니다. 너무 빨랐죠. 마치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요. 폴란드 측이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실전 데이터가 있습니까? 한국 측이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기온 표시가 보였죠. 영하 32도. 전차 한 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엔진음이 들렸습니다. 안정적이었죠. 떨림이 없었습니다. 전차가 언덕을 올랐습니다. 포탑이 회전했습니다. 발사했습니다. 명중이었습니다. 다시 발사했습니다. 또 명중이었죠. 6발 연속 발사. 6발 전부 명중. 오차 제로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폴란드 장성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언제 촬영한 겁니까? 지난주입니다. 폴란드 환경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지난주라고요? 나토의 30개국이 회의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실전 테스트를 끝냈습니까?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무기가 아니라 속도로 승분한다는 것을요. 한국 측이 말을 이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폴란드 현지에서 직접 시연도 가능합니다. 그들은 대답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폴란드 측은 즉시 내부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배석했죠. 논쟁이 있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습니까? 나토 비회원국입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하지만 한 장성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습니까? 프랑스는 2년을 요구합니다. 독일은 3년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우리 하늘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국형 모델 도입을 검토한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대한민국 방산 시스템 마이너스 가능성 평가.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신뢰를 공급하고 있었다.
그리고 개인 노트에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코리아 마이너스 검증 완료. 희망 발견. 나토가 침묵할 때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보여줬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바르샤바에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한국 측과 비공개 회담을 열었습니다. 나토 관찰요원 자격으로 저도 초청받았죠.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폴란드 실무진 7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3명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죠.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저는 그들을 관찰했습니다. 움직임이 정확했습니다. 말이 적었죠. 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첫 인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라 장인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를 검증하고자 합니다. 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첫째, 품질입니다. 둘째, 납기입니다. 셋째, 전시 운용 가능성입니다. 한국 측 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태블릿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박스 하나. 설명보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켰습니다. 화면에 공장 내부가 나타났습니다. 실시간 영상이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생산 라인이 돌고 있습니다. 폴란드양 K2 전차입니다. 카메라가 움직였습니다. 거대한 공장이 보였습니다. 수십 대의 전차가 조립되고 있었죠. 작업자들이 움직였습니다. 기계가 돌아갔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었습니다. 폴란드 측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 측이 말을 이었습니다. 납기는 문제 없습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가 박스를 열었습니다. 금속 부품이 나왔습니다. 이건 K2의 엔진 제어 모듈입니다. 모듈형 설계의 핵심이죠. 그가 부품을 들어 올렸습니다. 전통적 설계는 고장 시 전체를 분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스템은 다릅니다. 그가 부품을 돌렸습니다. 딸깍. 분리됐습니다. 현장에서 17분 안에 교체 가능합니다. 특수장비 없이요. 폴란드 기술장교 1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직접 해봐도 됩니까? 당연합니다. 장교가 부품을 만졌습니다. 돌렸습니다. 분리했습니다. 다시 결합했습니다. 딸깍.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장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죠. 이건 놀랍습니다. 한국 측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물이라고요? 회의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국방부 후방 시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었습니다. K2 전차. 검은 강철 덩어리였습니다. 햇빛에 반짝였죠. 위압감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장성들이 다가갔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두드렸습니다. 포신을 올려다봤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해치를 열었습니다. 시동을 걸어보시겠습니까? 폴란드 전차장 1명이 올라탔습니다. 저도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엔진음이 들렸습니다. 우르릉.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떨림이 없었죠.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뒤로, 회전. 포탑이 돌아갔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20분이 흘렀습니다. 모든 기능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전차가 멈췄습니다. 폴란드 전차장이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습니다. 폴란드 국방차관이 한국 측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준비할 수 있었습니까? 한국 측 단장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예고 없이 오니까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폴란드 장성 1명이 일어섰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장성들도 일어섰습니다. 박수가 퍼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K 디펜스 신뢰도 지수 마이너스 99.2%.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말이 아닌 결과로 싸웠다. 전쟁의 방패는 서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나토가 아닌 한국을 믿었다. 개인 노트에도 한 줄 추가했습니다. 모든 전쟁은 첫 신뢰에서 시작된다. 그 신뢰를 나는 오늘 봤다. 그날 이후 제 지도 위의 중심은 런던도 브뤼셀도 아닌 서울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무기를 산 게 아니었습니다. 동맹을 산 것입니다. 저는 브뤼셀로 돌아왔습니다. 나토 본부였습니다. 긴급 전략회의가 소집됐죠.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폴란드의 한국 무기 도입 결정에 대한 평가.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30개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죠. 프랑스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비회원국의 무기라니, 이건 위험한 도박입니다. 독일 대표가 동조했습니다. 나토의 표준 체계를 무시하는 겁니까? 영국 대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환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이탈리아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검증되지 않았다고요? 저는 바르샤바에서 뭘 본 겁니까?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우려가 나왔습니다. 반대 의견이 넘쳤죠. 저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들은 데이터를 봤습니까? 실물을 봤습니까? 폴란드 장성들의 눈빛을 봤습니까? 휴식 시간이 왔습니다. 복도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프랑스 방산업체가 로비를 시작했대요. 독일도 움직이고 있다던데요. 한국 때문에 유럽 시장이 흔들리는 거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안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해관계였습니다.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스페인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콜먼, 당신이 현장을 다녀왔죠? 평가는 어떻습니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데이터는 완벽했습니다. 실물도 봤습니다. 작동도 확인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쇼일 뿐입니다. 실전은 다르죠.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실전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영하 32도 환경. 6발 연속 명중. 오차 제로였습니다. 독일 대표가 코웃음 쳤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한 번의 테스트로 판단하자는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아팠죠. 모두가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나만이 그 영상을 2번 봤습니다. 매일 알림이 떴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로부터였습니다. 첨부 파일이 있었습니다.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폴란드 동부 훈련장이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죠. K2 전차 3대가 보였습니다. 진흙탕이었습니다. 시야가 나빴습니다. 하지만 전차들은 움직였습니다.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멈추지도 않았죠. 언덕을 올랐습니다. 계곡을 건넜습니다. 포탑이 회전했습니다. 빗속에서도 정확했습니다. 발사했습니다. 명중. 또 발사했습니다. 명중. 100% 주행. 100% 명중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영상 옆에 비교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유럽산 전차들도 같은 조건에서 테스트했다고요. 결과가 나와 있었습니다. 프랑스 전차 주행률 68%. 엔진 과열 2건. 독일 전차 주행률 71%. 포탑 오작동 1건. 한국 전차 주행률 100%. 오작동 제로. 저는 뒤로 기댔습니다. 진실을 본 자가 침묵하면 역사는 거짓을 믿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 시스템 마이너스 실전 검증 완료 보고서.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본 것, 영상에서 본 것, 숫자로 증명된 것,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만들지 않았다. 역사를 만들었다. 의심은 무능의 다른 이름이다. 나는 더 이상 분석하지 않는다. 증언한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나토 고위층에게, 30개국 대표들에게, 모두에게. 다음 날 아침 폴란드가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도입 확정.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프랑스가 항의했습니다. 독일이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개인 노트에 적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냉소로 가득했지만 폴란드의 들판은 엔진 소리로 진동하고 있었다. 나토가 외면한 이름, 코리아. 그 이름이 지금 유럽을 지키고 있다. 3주 후, 저는 다시 폴란드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바르샤바가 아니었습니다. 동부 국경 지역이었죠. 폴란드군 제16기계 화사단 훈련장이었습니다. 첫 한국제 장비 실전 훈련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기온은 영하 20도였습니다. 저는 방한복을 입고 훈련장에 섰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죠. 어둠 속에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K2 전차들이었습니다. 10대가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검은 강철이 어둠 속에서 빛났죠. 폴란드 사단장이 제 옆에 섰습니다. 오늘이 진짜 시험입니다, 콜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럽제 차량들도 함께 테스트합니까? 그렇습니다. 공정한 비교를 위해서죠. 멀리 유럽산 전차들도 보였습니다. 프랑스제 3대, 독일제 4대였습니다.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 차량 시동. 엔진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K2 전차들이 깨어났습니다. 우르릉, 우르릉, 우르릉. 10대 모두 시동이 걸렸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평균 12초였습니다. 그런데 유럽 전차들은 달랐습니다. 프랑스제 한 대가 꺼졌습니다.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또 꺼졌죠. 독일제 2대도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술자들이 달려갔습니다. 엔진이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유럽 전차 7대 중 4대만 시동이 걸렸습니다. 폴란드 사단장이 중얼거렸습니다. 57% 시동률. 한국 전차는 100%였습니다. 그날 새벽은 한국의 이름으로 열렸습니다.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전차들이 움직였습니다. 언덕을 올랐습니다. 계곡을 건넜죠. 진흙탕을 통과했습니다. K2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럽 전차 한 대가 언덕 중턱에서 멈췄습니다. 궤도가 미끄러졌죠. 또 한 대가 계곡에서 과열됐습니다. 폴란드 병사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전차가 아니라 방패다. 저는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훈련이 끝났습니다. K2 10대 모두 완주했습니다. 고장 제로였습니다. 유럽 전차는 4대 중 2대만 완주했습니다. 폴란드 부대장이 한국 기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한국 기술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 병사들도 같은 추위에서 싸우니까요. 그 말에 폴란드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정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움직였죠. 헤드램프를 켰습니다. 공구를 꺼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막사에 들어가려다 멈췄습니다. 여전히 불빛이 보였습니다. 정비장이었죠. 다가갔습니다. 한국 기술자 3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작업 중입니까? 한 기술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 훈련이 있습니다. 완벽해야 합니다. 명령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합니까? 그가 렌치를 내려놓았습니다. 폴란드 병사들이 이 전차를 타고 싸웁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들은 계약이 아닌 사명으로 움직였습니다. 폴란드 정비병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한국 기술자가 웃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둘이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손은 같았죠. 렌치를 건넸습니다. 볼트를 조였습니다. 오일을 확인했습니다. 1시간이 흘렀습니다. 작업이 끝났습니다. 폴란드 정비병이 한국 기술자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했습니다. 아니, 악수가 아니었습니다. 포옹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강철이 아니라 사람의 온도가 이 전차를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사단장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콜먼, 당신이 옳았습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한국말입니다. 저는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합니다. 무엇을 확신합니까? 이건 일시적 성공이 아닙니다. 새로운 질서의 서막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폴란드 병사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어깨를 두드리고 있었죠. 언어는 달랐지만 땀은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국가 간의 신뢰란 결국 사람의 손에서 완성된다는 것을요. 그들은 전차보다 먼저 그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들은 기계를 납품한 게 아니라 미래를 전송했다. 그들의 손끝에서 폴란드의 새벽이 열렸다. 나는 외국인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그들과 함께였다. 훈련 4일째였습니다. 저는 지휘소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K2 전차 15대가 실전 기동 훈련 중이었습니다. 오전 10시 37분이었습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 모니터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통신이 끊겼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폴란드 통신장교가 소리쳤습니다. 통신장애입니다. 전차 부대와 연결이 끊겼습니다. 동시에 레이더 담당자가 외쳤습니다. 드론 탐지. 국경 방향에서 접근 중입니다. 사단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식별은 미확인 물체입니다. 고도 300m. 속도 80km.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러시아 드론입니까? 긴급 경계 발령. 사단장이 명령했습니다. 나토 본부에 연락. 통신병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본부. 응답하십시오. 잡음만 들렸습니다. 연결이 안 됩니다. 나토와도 통신이 끊겼습니다. 지휘소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보음이 울렸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훈련장에 있던 전차들이 멈춰 있었습니다. 통신이 끊겼으니 명령을 받을 수 없었죠. 시스템 복구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2시간입니다. 2시간이라고요? 그 시간이면 드론이 이미 훈련장 위를 지나갑니다. 사단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젠장. 그때였습니다. 한국 기술자 한 명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통신장애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입니까? 폴란드 기술 장교가 당황했습니다. 중앙통신 허브입니다. 하지만 복구해. 한국 기술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안내해 주십시오. 그가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통신 차량으로 달려갔습니다. 한국 기술자 3명이 이미 거기 있었습니다. 공구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지시도 없이 움직였습니까? 한 기술자가 대답했습니다. 비상입니다. 지시를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시도 없이 움직였다. 마치 훈련된 반사신경처럼. 장비를 열었습니다. 회로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입니다. 메인 릴레이가 끊겼습니다. 교체 부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우회 연결합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전선을 연결했습니다. 납땜했습니다. 회로를 재구성했죠. 폴란드 기술병들이 지켜봤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쪽 케이블을 잡아주십시오.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말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호흡이 맞았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드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됐습니다. 전원 연결.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통신 복구 완료. 지휘소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17분 만이었습니다. 사단장이 즉시 명령했습니다. 전 전차 대공 경계 태세. 무전이 들렸습니다. 1소대 명령 수신. 2소대 명령 수신. 3소대 명령 수신. 모든 전차가 응답했습니다. 포탑들이 하늘을 향했습니다. 드론이 훈련장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레이더가 추적했습니다. 식별 완료. 민간 드론입니다. 긴장이 풀렸습니다. 5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사단장이 한국 기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들이 없었으면 우리 모두 암흑 속에 있었을 겁니다. 한국 기술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명령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움직였습니까? 비상이었습니다. 계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프로토콜을 초월했습니다. 그날 오후 특별 행사가 열렸습니다. 훈련장 중앙에 깃대 2개가 섰습니다. 폴란드 국기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태극기가 올라갔습니다.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폴란드 병사들이 격려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도 격려했습니다. 저는 그 깃발을 바라봤습니다. 그 깃발은 전투가 아닌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나토 깃발보다 그날의 태극기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저녁에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긴급 상황 대응 보고서 마이너스 대한민국의 실전 가치.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럽을 구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적었습니다. 이건 군사계약이 아니라 신뢰의 혁명이다. 그들은 계산하지 않았다. 단지 움직였다. 위기 속에서 가장 빠른 자가 아닌 가장 진심인 자가 승리한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그날 진짜 동맹이 무엇인지 봤다. 나는 그날 나토의 한 페이지를 닫고 새로운 장을 열었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나토 최고 위층에게, 30개국 사무총장에게, 유럽연합 국방위원회에게, 모두에게 보냈습니다. 개인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증인이 되었다. 한국은 무기를 판 게 아니다. 미래를 선물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브뤼셀 나토 본부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긴급 회의였습니다. 30개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표정들이 굳어 있었죠.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폴란드가 공식 발표를 합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 발표를 합니다. 그가 서류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의 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계약 체결 후 6개월 만입니다. 6개월이라고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프랑스 대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고개를 숙였죠. 폴란드 국방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전차 가동률 100%, 자주포 가동률 100%. 나토 역사상 전례 없는 기록입니다. 그건 제조가 아니라 기적의 속도였습니다. 폴란드군은 이제 유럽 최강의 지상군 전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폴란드 동부 훈련장 영상이었습니다. K2 전차들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180대였습니다. 검은 강철의 물결이었습니다. K9 자주포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212문이었습니다. 위압적이었습니다. 카메라가 병사들을 비췄습니다. 폴란드 병사들이 전차 위에 서 있었습니다. 현수막을 들고 있었죠. 살러데러티 위드 코리어. 한국과의 연대.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독일 대표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영국 대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장이 물었습니다. 의견 있습니까? 침묵이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누가 말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폴란드 발표에 대한 나토의 입장은 한국 무기 도입을 승인합니까? 유럽 방산업체들의 반발은 대변인이 답했습니다. 나토는 회원국의 자주적 결정을 존중합니다. 존중한다고요? 3개월 전엔 반대했으면서 말입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뉴스를 켰습니다. 유럽 언론이 난리였습니다. 코리아가 폴란드를 구하다. 나토의 새로운 파트너. 6개월의 기적 마이너스 한국 방산의 저력. 유럽 방산 70년 만의 재편. 프랑스 르몽드 신문이었습니다. 폴란드의 한국식 모델이 유럽 방산을 뒤흔들다. 독일 슈피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속도를 배워야 한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보도했습니다. K 디펜스, 유럽의 새로운 기준.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유럽이 드디어 배워야 할 단어는 코리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긴급 평가 회의였습니다. 저도 발표자로 지정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고위층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마이너스 한국 프로젝트 평가 보고입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납품까지 186일. 유럽 평균 납품 기간은 847일입니다. 한국은 4.5배 빨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가동률 100%. 유럽 평균 가동률은 73%입니다. 한국은 27% 높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폴란드군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만족 94%. 만족 6%. 불만족 0%.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폴란드 병사들이 전차 위에서 현수막을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살러데러티 위드 코리어.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닙니다.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 한국은 지금 유럽의 방패를 다시 단조하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전체로 번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나토의 회의실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체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무기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루마니아도 연락했습니다. 폴란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싶습니다. 노르웨이도 문의했습니다. K2 전차 실물을 보고 싶습니다. 그날 유럽의 지도가 조용히 다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 하늘이 맑았습니다. 개인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무기보다 빠른 신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방패는 철이 아니라 약속으로 만들어졌다. 나는 봤다. 새로운 질서의 서명을.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뉴욕에 있었습니다. UN 본부였습니다. 군축위원회 특별회의였습니다. 주제는 지역 안보와 방산 협력의 미래였습니다. 저는 발표자로 초청받았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80개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모두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리처드 콜먼입니다. 나토 전략 분석관으로 25년을 일했습니다. 시선들이 집중됐습니다. 오늘 저는 목격자로서 증언하고자 합니다. 화면에 폴란드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1년 전 폴란드는 절박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였습니다. 유럽은 약속했지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나라가 움직였습니다.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K2 전차들이 폴란드 들판을 달리는 영상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180대를 납품했습니다.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폴란드 병사들이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동률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판 것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화를 설계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의 교훈을 희망의 기술로 바꾸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유럽 지도였습니다. 폴란드의 붉은 점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체코, 루마니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에도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럽의 방산 지형이 70년 만에 재편되고 있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한국 모델의 핵심은 뭡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속도가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유럽 방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배워야 합니다. 한국은 산업과 안보를 동시에 수출했습니다. 미국 국방전문지가 다음날 보도했습니다. 한국형 시스템은 전투만이 아니라 생산혁신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도 특집을 냈습니다. K-디펜스가 아닌 K-트러스트를 배운다. 저는 그 기사들을 스크랩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폴란드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동부 훈련장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폴란드 기술병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트를 조이면 됩니다. 엔진 오일은 이 선까지 채웁니다. 포탑 회전 시스템은 여기를 점검합니다. 폴란드 병사들이 열심히 배웠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떠나도 이들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남아 계십니까? 필요한 만큼입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관계였습니다. 기술이 협력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훈련장을 걸었습니다. 폴란드 병사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콜먼 씨, 감사합니다. 제가 뭘 했습니까? 당신이 처음 믿어줬습니다. 한국을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진짜 동맹이 무엇인지요? 2주 후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초청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 섰습니다.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다리들이 빛났습니다. 빌딩들이 반짝였습니다. 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한강의 불빛이 유럽의 어둠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강대국이란 크기가 아니라 약속의 무게로 정의된다는 것을요. 다음 날 한화디펜스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CEO와 만났습니다. 폴란드에서 잘 지켜봤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우리 병사들도 추위에서 싸웁니다. 폴란드 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군인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엔진은 강철이었지만 그 안의 심장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차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건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사명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대한민국 마이너스 유럽 안보의 새로운 축.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25년 동안 나토의 회의실에서 수많은 무기를 평가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의지를 측정한 적은 없었다. 계속 적었습니다. 한국은 내 계산식을 부쉈다. 그들은 가장 빠른 나라가 아니라 가장 진심인 나라였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토의 분석가가 아니라 한국의 증언자가 되었다. 세계는 이제 K-디펜스가 아닌 K-트러스트를 배운다. 그들의 기술에는 철의 냄새 대신 인간의 온기가 있었다.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대한민국, 당신이 유럽을 구했다.